났습니다. 미국 캔자스 오클라호마의 대평원이 있는 프레리 평원,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지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체르노젠 곡창지대, 중국의 동북 삼성 만주 평원, 이렇게 4개 지역이 세계 4대 곡창지대로 분류됩니다. 미국은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흉작이 이뤄지고 있고, 아르헨티나 팜파스에서도 심각한 가뭄으로 콩, 옥수수, 밀 수확이 감소 중입니다. 세계 최대 해바라기 씨유 밀 생산 지역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의 체르노제묵토 평원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수출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 만주 지방의 경우엔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옥수수의 파종 시기를 놓쳐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최대 곡창지대의 주인이었던 한국이 정식적인 국제법의 절차로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한 곳인 옛 우리 땅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국포전략TV? 단군항검의 위치 선정 능력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만주평원 때문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석유 자원과 널따란 평야가 없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한민족은 풍부한 해산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옛날 고조선의 영토는 만주평원을 주무대로 활동을 했었는데, 현재 해당 지역은 세계 4대 곡창지대이자 수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평야의 면적을 살펴볼 수 있는 등고지도를 살펴보면 중국 대륙의 70% 이상이 고원지대로서 식량 생산이 부적합한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 30% 중에서도 가장 넓은 평원은 바로 만주평원입니다. 만주평원은 만리장성의 산해관까지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됩니다. 예로부터 중국과 한민족이나 거란족 등 여러 이민족들과의 지리적 경계가 산맥으로 이어져 있어서 과거부터 중국 중앙당국은 산해관 동쪽 지방에 대해서는 외국 땅으로 인식했습니다. 명백히 이 지역에서 발굴되는 고대 문명의 유적 역시 동이조, 즉 고조선의 뛰어난 문명들이 발견되고 있고, 특히 측펑시 적봉에서는 홍산문화 유적이 발견되면서 고조선의 실체가 그저 신화가 아닌 실체하는 역사임이 점점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수십 년 전 중국 중앙당국은 이 역사가 명백히 고조선의 유적으로 인지하고 북한의 학자들과 공동 발굴 조사 사업을 벌였으나, 그 문명의 수준이 중국 황하 문명을 압도하는 역사로 발굴이 이뤄지면서 자칫 중국 황하 문명이 세계 4대 문명에서 퇴출되고 한국의 고조선 문명이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생기자 부랴부랴 중국 중앙당국은 수십 년간 유적의 현장을 봉쇄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중국 중앙당국은 동북공정 사업을 추진하여 그중 핵심 사업은 고구려사 자국사 포함이 아닌 바로 고조선사의 포함 적봉유적이 중국 문화유산이자 황하 문명의 한 갈래라는 역사적 주장을 완성하여 최근 그 완성 단계에 진입하여 옛 뛰어난 고조선의 역사 유적들이 중국의 역사로 둔갑하여 만천하에 공개될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서구권 학자들은 적봉시 일대 고조선의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인종학적 연구를 진행하며 중국의 역사적 공정, 특히 세계 4대 문명에 포함될 수 있는 고조선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서방의 학자들은 이 일대에서 활동한 민족들은 중국의 민족과 중국의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아닌 현재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과의 혈통적, 언어학적, 인종학적 연결고리가 있다는 연구를 속속 밝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고조선사 역사전쟁은 한국과 중국의 지역적인 역사분쟁이 아니라 서방세계와 중국, 즉 대중국 압박전선을 형성하는 역사전쟁으로 확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 고조선사 연구에 대한 분야가 메이저한 연구 분야로서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학계의 지적이 있는 상황 가운데, 서구 학계와 발을 맞추어 대중국 압박 스크럼에서 한국의 학계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국방기관 차원에서는 해당 동북 삼성 지역, 옛 만주구 토해북에 오랜 기간 집중해왔습니다. 일례로 한국 메이저 언론을 통해 드러난 1984년 우리 정부에 의해 수립된 국방전략인 백두산 계획, 즉 한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상황이 빚어졌을 때 만주를 수복하고자 하는 계획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홍산문화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는데, 바로 이 유적들이 고조선의 유적이며 우리 민족의 유적으로 확실하게 인지를 하여 과거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국사교과서에서는 과거 고조선의 고토일 뿐 아니라 가장 최근인 1905년 대한제국 시절 외교권을 박탈된 채로 중국 청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체결한 조약인 간도협약으로 인해 빼앗긴 간도에 대해서 언급하며 현재 한국 차원에서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2009년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교과서에서는 1952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주목합니다. 1952년 일본은 중국과 일본 양국이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무효임을 세계만방의 합에 공포했으므로 간도 지역의 반환 요구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국방기관 차원에서 밝힌 자료가 우리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반환받아야 할 우리 영토의 법력이 어디인지 중요한 상황인데 해당 기관 지도상에서는 흥룡강성, 길림성, 료령성을 포함한 넓은 지역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법력을 기준으로 간도 영유권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 4대 곡창지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파종의 시기를 놓치기까지 한 세계 4대 곡창지대입니다. 심지어 이 지역 주민들은 한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이 되며 예로부터 만주족, 여진족이 살던 지역으로서 언어 구조가 한국어와 유사하여 예로부터 해당 지역에서 형성된 국가들은 조선이나 고려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조선족들에게는 아예 한국어와 한글 교육을 금지하려는 정책을 시행을 하려 하고 있고 특히 방역과 관련된 정책에서 상하이의 완전 봉쇄 정책에 준하도록 하여 아예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에 받는 처지에 이르러 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한국의 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중국 메인 뉴스에 올라오자 검색어 랭킹 상단에 올라갔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꿈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중진국의 기준인 1만 불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인구 6억에 해당하는 인구가 월 수입 17만 원 이하를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은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돼 있어 부동산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로서 많은 부유층들의 꿈은 중국을 탈출해 국민권의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나라에서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을 원하고 있을 정도이며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시스템은 더 이상 중국 인민들에게는 맞지 않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예 과거부터 역사적 배경, 인종적 배경이 다른 중국 동북 삼성 만주 일대는 한국 같은 민주주의 체제로의 편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지역의 주민들의 평균 소득 증진, 사유재산 인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만족스러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이 만주평원을 흡수하게 되면 비로소 식량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됩니다. 세계 4대 곡창지대를 확보한 한국은 더 이상 식량 안보의 위기를 겪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지역에서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채굴되는 상황으로 한국의 국가 GDP는 순식간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떠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과연 한국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옛 영토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